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축산업의 환경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나라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사례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축산업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육류 수요의 증가와 함께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즉, 고기와 유제품 소비량의 증가로 인하여 소와 돼지 사육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는 결과적으로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시켜왔습니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지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분야가 가장 컸으며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의 경우가 3.2%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 축산업의 배출량이 농업의 절반인 약 1.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400만 톤 CO2eq에서 2021년 10.300만 톤 CO2eq로 늘어났음에 비해 2018년 축산업 종사 가구 수가 5만 3천 가구에서 2021년 4만 8천 가구로 줄어들었고, 이는 점차 국내 축산업이 밀집 사육시설을 기반으로 한 규모화와 전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추 동물인 소의 장내에 소화와 이와 유사한 혐기성, 환경에서의 분뇨 발효 등으로 인해 메탄이 발생하고 이것이 온실가스 중 하나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가축 분뇨를 주로 퇴비로 활용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 오염 부하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를 활용한 퇴비 및 액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토양의 양분이 과잉 공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축산계가 전체 강우 유출 오염원 배출 부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BOD 기준으로 점오염원은 1.3%에 불과하나 비점오염원의 경우 54.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총2는 전체에서 점오염원의 경우 5.1%이나 비점오염원의 경우 49.2%라고 합니다. 이러한 축산계의 온실가스 및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여러 환경 영향 인자를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U의 경우 저메탄 사료와 질소 저감 사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사료에 프로피오네이트 전구체를 첨가하여 가축의 메탄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유럽 내 젖소의 3니트로옥시프로판을 주 원료로 하는 모베어 첨가제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를 사용하여 가축이 사료를 섭취할 시 분뇨 함유 질소를 저감시키고 퇴비화 과정에서 아산화 질소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현재 저메탄 사료에 대한 개발과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검증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1호 순천대학교와 2호 서울대학교 두 곳뿐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현재 저메탄 사료와 아미노산 저감 사료를 사용할 시에 축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성을 분석해 본 결과 저메탄 사료와 아미노산 저감 사료 사용을 통한 보조금과 저메탄 사료 도입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내의 수월한 저메탄 사료와 질소 저감 사료의 도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령 해설 및 이해를 돕는 교육의 미흡함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축산업의 고령화에 발맞춰 축산업 종사자,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중앙축산기술연수회에서 중앙축산기술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 후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가축배설물법에 따른 관리기준 법령의 각 규칙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해당 법령의 제정 이유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법에 기반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이라도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령 사이트에서도 법률명을 제대로 모른다면 해당 법령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률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포괄적인 언어 사용과 의미를 풀어주는 해설이 미비하여 일반 축산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축산업 종사자의 80%가 60대인 일본과 축산업 종사자의 52.6%가 65세 이상인 우리나라는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 비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체 탄소 평가 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넓은 목축지와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대응하기 위해 헤어와카 에케노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축산업자들이 메탄과 아산화질소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 농장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모든 농가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농가는 농장 평가 도구를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농장의 온실가스 저감량을 평가받기도 합니다. EU에 속해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현재 축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 개선을 위하여 미네랄 어카운팅 시스템이라는 양분 회계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헥타르당 질산 및 인산의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며 각 농가는 가축 분뇨 처리 계약 제도를 통해 축산업자가 직접 가축 분뇨를 허용치 내에서 처리하고 남은 가축 분뇨를 다른 농가나 분뇨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축산업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축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데에 비해 밀집형 사육시설로 인한 물질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청 등에서는 축산농가 자가진단표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단표는 관련 법안의 준수 여부만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할 뿐 얼마만큼의 배출량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량과 수질 오염도 측정은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모든 농가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오염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 ETS라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요즘은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컴플라이언스 오프셋 프로그램이라는 탄소 크레딧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축산 농장에서 바이오가스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측정하고 캘리포니아 에어 리소시즈 보드의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를 통해 1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당 약 14.13달러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또한 미국과 유사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J-크레딧이라는 일본만의 크레딧을 만들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한 탄소 크레딧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해당 크레딧에 아미노산 균형 사료나 강제 발효 등을 이용한 배출량 저감 시에도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당 1,473엔에서 1,851엔 정도의 경제적으로 높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KOCS라는 한국식 탄소 크레딧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폐기물이나 재생에너지 및 산림 등만 해당되며 축산업에 대한 크레딧 여부는 정확한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크레딧처럼 축산 분야까지 포괄하는 크레딧 존재 여부는 아직도 모호하며 이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U는 1991년에 질산염 지침을 시행하여 질산염 침출과 관련된 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질산염 침출 취약지역 선정과 더불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농업 종사 가구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EU의 네덜란드의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남부 및 동부 지역의 돼지, 가금류 등의 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움직임 외에도 오염 물질이 배출될 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펼친 국가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수역 부근 4m 이내에서는 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규모가 큰 농장은 의무적으로 양분 수질을 직접 기록하도록 하여 지침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수로를 따라 10m의 완충지를 설치하도록 하여 2차적으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현재 공공수역 및 주거시설을 기준으로 축종별, 지역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배출량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96개의 시군구 중 41곳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비율이 약 95% 이상에 달하여 사육 가능 구역에 비해 매우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출이 진행되었을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2차적인 보호장치의 마련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두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이 거리만 제한하는 상태이고 2차 위험의 대비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환경오염 물질의 저감을 목표로 세우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밀집 사육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축산업에서의 오염물질 저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의 방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메탄 사료의 도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메탄 사료, 탄소 크레딧 포함과 저메탄 사료 공동 구매 시에 할인 혜택 제공, 법령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법령 해설 서비스, IoT 기술을 활용한 축산업 종사자들의 자체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시스템 도입, 축산업 오염물질 배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사육두수 제한 및 수역 부근 완충대 설치와 저메탄 사료의 검증기관 추가 선정 및 보조금 확대와 같은 국가적 해결책 등 해외의 선진 사례들을 활용하여 국내 방식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결책의 제시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일부를 대체 산업으로 변경하는 방향 또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식량 문제, 환경 문제, 동물 복지 문제를 아울러 해소할 수 있는 배양육이나 식용곤충과 같은 대체 산업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현 축산업의 저감 방안 활용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탄소 중립을 앞장서는 축산업, 에코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